엉덩이 근육을 단련해야 평생 걸을 수 있다. 허리나 무릎의 통증을 걱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체력,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기는 능력,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자세와 몸매, 이것들을 손에 넣는다면 미래가 얼마나 즐거울까? 엉덩이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평생토록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적 여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한 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하다고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잘 먹고 잘 걸으며 언제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건강관리겠죠. 특히 나이 먹을수록 하반신 근력이 떨어져서 앉았다 일어나기, 누웠다 일어나기, 한쪽 다리로 서기 등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쉬운데요. 100세까지 넘어지지도 다치지도 않고 꼿꼿하게 걸을 수 있는 건강법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협회 인증 건강 전문가 마스오 다카시의 평생 걸을 수 있는 엉덩이 건강법입니다. 저는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다리 근육인 줄 알았는데요. 엉덩이 근육이더라고요. 엉덩이 근육 덕분에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엉덩이 근육을 이루는 항중력근이 몸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고 관절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10분 이상 빠르게 걷지 못한다거나 서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짝다리를 짚고 있지는 않나요? 선체로 양말을 한쪽씩 신기 어렵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짚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가요? 만약 이 질문들에 모두 예스라고 답했다면 엉덩이 근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엉덩이 근육은 계속 자극을 주지 않으면 퇴화하기는 쉽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되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엉덩이 근육은 어떻게 단련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많이 걷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걷고 있지만 걸을 때마다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관절이 아파서 힘들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걸을 때 불편하다면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지 못한 탓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려면 자세가 중요한데요. 특히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걷기 전에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두면 걷기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맛볼 수 있겠죠. 이 책에는 엉덩이 근육이 어디에 어떻게 중요한지 설명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법, 트레이닝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평생 걸을 수 있는 엉덩이 건강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100세까지 꼿꼿하게 걷고 싶은 당신에게 100세 인생, 우리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시간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몸도 함께 할까? 누워만 지내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있다.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떠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은 걷기에 있다. 100세까지 꼿꼿이 걸으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걸어야 한다. 지금부터 걸어야 평생 걸을 수 있는 하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체 중에서도 꼿꼿이 걷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엉덩이다. 그래서 나는 엉덩이의 중요한 역할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그저 신체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엉덩이에는 우리가 몰랐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왜 엉덩이가 튼튼하면 평생 걸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엉덩이 근육에 있다. 엉덩이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이다. 엉덩이 근육을 이루는 항중력근은 몸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주며 관절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엉덩이는 다른 근육이나 관절이 받는 부담을 줄이는 기능도 한다. 때문에 활동하는 많은 스포츠 선수가 항중력근을 중심으로 엉덩이를 강화한다. 그 선수들은 엉덩이를 강화하면 운동량이 많아도 부상이 적고 운동 능력이 유지된다고 말한다. 걷는 속도와 치매 사이의 관계도 최근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또한 엉덩이 근육과 관련이 있다. 두 발로 걷는 데는 엉덩이 근육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게 어려워지고 걷는 속도가 떨어져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지금 잘 걷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엉덩이 근육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약해지고 퇴화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엉덩이 근육을 트레이닝해야 평생 건강하게 웃으며 지낼 수 있다. 엉덩이 트레이닝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엉덩이 근육이 약해도 괜찮다.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 엉덩이 근육이 어디에 어떻게 중요한지 설명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법, 트레이닝 방법을 담았다. 제대로 알고 먹는 밥이 우리 몸에 유익하듯이 운동도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이 책이 당신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인간은 엉덩이의 힘으로 진화했다.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만 년 전의 일이다. 즉 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고 인간이 두 발로 걷기까지 5억 년이 넘는 억겁의 세월이 걸렸다는 말이다. 이것만으로도 두 발로 걷는 인류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인류의 큰 특징은 두 다리로 서고 두 다리로 걷는 것이 되었다. 포유류 대부분이 다리 4개로 신체를 지지하는데 인간만이 두 다리로 서게 된 데에는 엉덩이 근육이 큰 역할을 했다. 인간은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며 고작 20cm의 불안정한 두 발 위에 여러 기관을 싣고 선다. 균형을 조절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다른 생물보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고 진화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두 다리로 제대로 설 수 없고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엉덩이의 발달은 인간이 두 다리로 서고 걷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팔을 자유롭게 만들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간의 뇌 발달에도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인간은 다른 생물보다도 뇌가 크게 진화했다. 엉덩이의 발달이 인간의 진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몸을 지키는 최강의 근육은 무엇인가?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은 골반에 있는 2개의 고관절이다. 걸을 때마다 한쪽 고관절에 걸리는 힘은 최대 체중의 3배가 넘는다. 가령 체중이 50kg인 사람이 걸으면 한 걸음마다 최대 150kg 이상의 무게가 고관절에 실리는 셈이다. 150kg이면 스모 선수 한 명의 체중에 상당한다.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게가 고관절에 걸린다니 엄청나지 않은가? 이때 고관절을 안정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며 지켜주는 것이 바로 엉덩이 근육이다.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대둔근이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이다. 고관절을 둘러싸듯이 붙어있는 대둔근이 발달할수록 고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어든다. 그 결과 걷거나 달리고 뛰어오르는 동작이 쉬워진다. 중둔근과 소둔근은 대둔근만큼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걸을 때 고관절을 안정시키거나 균형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 또 한쪽 다리로만 설 때 신체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엉덩이는 몸을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리 근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관찰하다 보면 다리에 있는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에 비해 고관절에 걸리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관절에 걸리는 부분이 클수록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고 큰 동작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체 중 가장 커다란 부분을 움직이는 관절이 바로 고관절이다. 그리고 이 고관절과 밀접한 것이 엉덩이 근육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엉덩이 근육은 약해지기 쉽다.
엉덩이 근육은 골반이 기울어지는 자세나 운동 습관, 생활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비해 등이 굽거나 계속 서 있는 게 어렵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가? 그 증상들이 바로 엉덩이의 퇴화 스위치가 켜졌다는 신호다. 골반이 기울수록 엉덩이가 강해진다. 엉덩이 근육의 발달 정도는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발달 정도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인종 순으로 낮아진다. 이 세 인종은 신체 외형상 차이가 있어 종종 뼈대가 다르다거나 근육이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뼈의 형태와 수, 관절이나 근육의 종류와 수는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엉덩이 근육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그 답은 골반의 기울기에 있다. 기능 해부학에서는 골반의 상부가 하부보다 앞으로 기울어진 것을 정경, 하부보다 뒤로 기울어진 것을 후경이라고 표현한다. 골반의 상부가 앞으로 기울어질수록 엉덩이 근육은 발달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상부가 하부보다 뒤로 기울어지면 엉덩이 근육은 쇠약해진다. 아프리카 인종은 여러 인종 가운데서도 특히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엉덩이 근육이 발달한 반면 아시아 인종은 평균적으로 골반의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아프리카 인종만큼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지 못했다. 어째서 골반 상부가 앞으로 기울수록 엉덩이가 발달하는 것일까? 바로 엉덩이 근육에 항중력근이 있기 때문이다. 항중력근은 중력에 거스르는 힘을 내서 사람이 서거나 걷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근육과 관절 안에 있는 기계 수용기라는 감각 센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계 수용기는 중력이나 체중 부하가 가해지는 자세를 취하면 항중력근을 활성화시키고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는 엉덩이 근육이나 고관절 내에 있는 기계 수용기를 활성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몸을 이루는 두 가지 근육. 인간의 근육은 추진근과 항중력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진근은 신체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데 특화된 근육이다. 주로 신체 바깥쪽에 위치해 있으며 빨리 걷기나 달리기 등 빠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위팔의 앞쪽에 있는 근육으로 보통 이두박근이라 불리는 상완 이두근과 대퇴부 뒤쪽에 위치한 햄스트링이 추진근에 포함된다. 반면에 항중력근은 주로 신체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말 그대로 중력을 거슬러 신체가 똑바로 서도록 지지한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움직일 때 관절을 바른 위치로 잡아주며 전신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척추에 붙어 안정을 돕는 다혈근도 항중력근에 속한다. 엉덩이 근육은 항중력근에 해당된다. 엉덩이 근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둔근은 추진근과 항중력근 전부를 합한 근육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제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걷기에 필요한 근육부터 챙기자. 인간이 두 발로 서고 걸을 수 있는 데는 항중력근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골반 뒤쪽, 대둔근과 앞쪽 장요근의 진화가 두 발로 서고 걷는데 중요하다. 대둔근은 신체를 수직으로 지탱한다. 또한 걸을 때는 상반신의 체중을 지지하며 몸이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을 조절한다. 장요근은 세 근육의 복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대요근, 장골근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소요근이 포함되어 있다. 대요근은 등뼈의 안정, 골반의 기울어짐,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기 등에 관여한다. 장골근은 골반의 고정과 앞으로 기울어짐, 다리를 수직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동작과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장골근은 고관절을 굽히는 강력한 굴곡근임과 동시에 대둔근과 같은 항중력근이다. 인간의 신체는 앞쪽은 장골근이, 뒤쪽은 대둔근이 지지하여 골반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몸이 수직으로 유지된다. 인간은 골반 앞뒤에 자리한 이 두 근육이 약해지면 설 수 없다. 장골근을 포함한 장요근과 대둔근은 그만큼 중요한 근육인 셈이다. 이 둘을 강화시키는 트레이닝으로 건강 수명을 늘리자.
걷기가 무릎 통증을 부른다. 최근 걷기 붐이 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즐기고 있다. 걷기는 심폐기능 향상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반신 근육의 쇠약을 막아주기 때문에 걷기는 건강한 몸 만들기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꾸준히 걷기 때문에 오히려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아픈 분들도 많다. 어째서 걷기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바로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지 못한 탓이다.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지 못하면 고관절이 지면에서 오는 충격과 자신의 체중 부하를 흡수하지 못해 그 부담을 무릎 관절이 떠안게 된다.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려면 자세, 특히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시아 인종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유럽 인종에 비해 골반이 앞으로 덜 기울어져 있고 반대로 뒤로 기울어진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진 사람은 아무리 걸어도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절이나 근육이 상하기 쉽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으로 걷지 않는다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되기 쉽다. 관절이나 근육이 다친다면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걷기 전에 먼저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두자. 골반이 앞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 앞쪽에 있는 장요근 단련이 핵심이다. 장요근을 의식적으로 단련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걸을 때 자연스레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걷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바로 엉덩이 유형을 진단하자. 엉덩이는 오리, 조롱박, 납작, 물방울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벽에 신체의 일부가 닿았을 때 어느 부분이 벽에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면 된다. 오리형은 엉덩이만 벽에 붙는다. 조롱박형은 등과 엉덩이가 벽에 닿고 허리에 손바닥 하나 이상의 틈이 있다. 납작형은 등과 엉덩이가 벽에 닿고 허리에 틈이 거의 없다. 물방울형은 등만 벽에 붙는다. 다음은 각 유형의 특징에 따라 상반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것이다. 오리형. 오리형은 엉덩이가 가장 발달한 형태로 골반의 기울기도 분명하고 상반신의 선 또한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런 유형에도 약점은 존재한다. 옆에서 보면 아름다운 선을 가졌지만 정면에서 보면 안장다리인 사람이 많다. 안장다리는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퍼지기 쉽다. 조롱박형. 조롱박형은 골반이 앞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지만 상반신이 이상적인 선을 갖고 있지는 않다. 새우등인 경우가 많다. 또 옆에서 보았을 때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가 늘어지기 쉬운 유형이다. 납작형. 납작형은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거의 튀어나오지 않은 형태다. 또 상반신을 옆에서 보았을 때 척추에 S자 곡선이 거의 없으며 등뼈의 선이 직선에 가깝다. 물방울형. 물방울형은 골반이 뒤로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가 앞으로 이동해 있어서 엉덩이가 볼록하지 않다. 상반신 역시 등이 확연히 굽어 있다. 이렇게 엉덩이의 유형에 따라 엉덩이의 모양뿐만 아니라 상반신의 자세도 변화한다. 일상의 동작은 물론이고 어깨 결림, 허리와 무릎 통증 등 신체 증상에도 영향을 준다. 당신의 엉덩이 유형을 꼭 점검해 보기 바란다. 엉덩이 단련의 첫걸음이다. 당신의 엉덩이는 괜찮은가? 엉덩이의 유형을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엉덩이 힘을 점검해 보자. 엉덩이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다음의 3가지 힘이 필요하다. 1. 신체를 수직 방향으로 지지하는 근력과 지구력. 2. 고관절을 굽히는 유연성. 3. 불안정한 자세일 때의 균형 감각. 이 3가지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단계별로 한쪽 다리를 올리면서 힘을 진단하는 엉덩이 점검이다. 이 점검은 단계 1에서 단계 4까지 나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엉덩이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본 자세는 평평한 바닥 위에서 두 발을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발끝을 평행으로 둔다. 상반신은 가슴을 똑바로 펴고 허리는 가볍게 휜 상태로 만든다. 두 번째 자세는 앞에 기본 자세를 유지하며 한쪽 발을 한 걸음 앞으로 내민다. 단계 1. 앞쪽 다리를 바닥에서 5cm 정도 들어 올린다. 30초 동안 유지한다. 다리를 바꾸어 똑같이 실시한다. 양쪽 모두 30초씩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면 엉덩이 힘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다. 단계 2. 고관절이 90도가 되도록 다리를 들어 올린다. 45초를 유지한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양쪽 다리 모두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한 사람이라면 계속 서 있거나 평지를 걷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엉덩이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단계 3. 단계 2보다 다리를 더 올리고 그 다리를 한쪽 손으로 잡는다. 60초 동안 유지한다. 좌우를 동일하게 실시한다. 양쪽 다리 모두 유지한 사람은 계단이나 언덕길도 문제없이 오를 수 있고 여행이나 하이킹도 즐길 수 있다. 단계 4. 단계 3의 자세에서 잡고 있던 손을 뗀다. 60초 동안 유지한다. 좌우 모두 통과한 사람은 언제든 활동적인 운동은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있는 엉덩이 힘을 가졌다. 엉덩이가 튼튼하면 넘어지지도 다치지도 않는다. 엉덩이를 단련하면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덜 다치게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이 확연히 줄어든다.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의 자세 유지와 무게중심 이동 등의 균형을 조절하는 정위 반응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즉 쉽게 넘어지는 몸이 되어버린다. 그만큼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단련하자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리라. 하지만 먼저 항중력근의 중심인 엉덩이 근력에 집중해야 한다. 엉덩이 근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향상시키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몸 만들기에 무엇보다도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반신 단련의 중심은 허리와 엉덩이이다. 앞으로는 막연히 다리 근육만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을 의식하며 운동해보자. 다리 운동을 해도 자주 넘어질 뻔하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면 엉덩이 근력이 저하된 것이 아닐까 의심해보자. 복근보다 엉덩이 근육을 먼저 키워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의 엉덩이를 진단해보면 엉덩이 근력이 부족한 상태다. 90% 이상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자세가 나쁘고 양쪽 엉덩이의 근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대부분 엉덩이 진단을 받고서야 비로소 엉덩이 근육의 작용이나 엉덩이와 자세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곤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시절부터 격한 운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히려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아픔을 못 느끼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 오래 서 있기 힘들고 많이 걷지 못하는 것이다.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허리의 뼈나 조직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심한 운동을 자제하고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라는 조언만 듣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근 훈련을 하는데도 상황이 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랫동안 운동을 해온 사람들은 신체 바깥쪽 근육이 발달했다. 하지만 엉덩이를 비롯한 몸의 중심축에 있는 항중력근은 상당히 저하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과 몸을 지탱하는 항중력근을 석 달 정도 트레이닝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낀다. 더 지속하면 일상생활이나 운동 중에도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예전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돌아온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엉덩이와 관련된 허리 통증의 예일 뿐 모든 허리 통증이 엉덩이 약화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서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허리 건강을 걱정한다면 부디 엉덩이 근육을 단련해 허리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 허리 통증 예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일상생활 운동. 텔레비전을 보면서 운동하기.
텔레비전을 볼 때 하면 좋은 운동은 고관절 열기 스트레칭과 골반 워크다. 우선 고관절 열기 스트레칭은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듯이 무릎을 넓게 벌리고 앉아서 두 발바닥을 마주한다. 이때 발바닥 길이는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만큼 간격을 둔다. 두 무릎은 바깥쪽을 바닥에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 벌린다. 두 손을 뒤에 놓고 상반신은 편하게 두면 된다. 그대로 30초를 유지해보자. 이 자세를 3세트 실시한다. 골반 워크는 엉덩이로 걷는 훈련이다. 두 다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움직여 앞으로 4걸음, 다시 뒤로 4걸음 돌아오면 된다. 특히 돌아오는 동작에 신경 쓰도록 한다. 요리하면서 운동하기. 요리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살펴보자. 두 발을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발끝을 평행하게 두고 선다. 요리를 하면서 체중을 양쪽 발에 번갈아 이동시키기만 하면 된다. 좌우 10회씩 총 20회를 한 세트로 삼고 3세트를 목표로 따라해보자. 이 동작에는 매우 간단한 포인트가 있다. 체중을 실은 쪽 발로 바닥을 확실히 눌러주는 것이다. 또 체중을 가한 쪽의 무릎이나 고관절을 살짝 굽히면 더 효과적이다. 동작의 속도는 천천히 해도 괜찮다. 가능하면 맨발이나 얇은 양말을 신고 하는 게 좋다. 양치질하면서 운동하기. 매일 하는 양치 시간을 활용해보자. 아침과 저녁 2번씩 혹은 점심때까지 포함해 3번씩 하는 분도 있다. 보통 양치질은 3분 동안 하라고들 하는데 이 귀중한 3분의 습관을 운동에 활용하면 어떨까? 양치질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은 한 발 1cm 업과 허벅지 수평으로 들어 올리기다. 발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린 자세를 기본으로 한다. 한 발 1cm 업은 말 그대로 한쪽 발을 바닥에서 1cm 정도 들어 올리면 된다. 우선은 15초를 유지해보고 익숙해지면 1분으로 늘리자. 좌우 1분씩 2분이 걸리니 양치질을 하는 3분 동안에 할 수 있다. 한 발 1cm 업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에게는 허벅지 수평으로 들어 올리기를 권한다.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을 이루도록 허벅지를 배까지 올린다. 걷듯이 좌우로 번갈아 가며 하면 된다. 허벅지를 바닥에 있는 반대쪽의 발바닥으로 바닥을 확실히 눌러주는 느낌을 의식하자. 좌우 10회씩 총 20회를 한 세트로 삼고 3분 동안에 2세트를 하자. 언뜻 한 발 1cm 업보다 어려워 보이지만 균형을 잡는 시간이 짧아서 더 쉽다. 몸의 중심축을 강화하는 트레이닝. 이 책의 엉덩이 훈련은 몸의 중심축을 강화하기 위한 트레이닝이다. 내가 제안하는 엉덩이 훈련법은 이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한다. 골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둔근과 중둔근을 중심으로 한 엉덩이 근육근, 골반의 앞 기울기와 관계 있는 장요근에 포함되는 장골근의 강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구성했다. 이 엉덩이 훈련법은 훈련의 흐름과 자세에 큰 특징이 있다.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일어설 때까지 반드시 거치는 7가지 자세에서 착안한 훈련법이다. 누워서 천장 보기,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 엎드리기, 네 발로 기기, 앉기, 무릎으로 서기, 서기를 순서대로 구성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체중과 중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항중력이 자세를 취하면서 훈련하도록 만들었다. 실천, 엉덩이 트레이닝. 장요근 트레이닝. 스트레칭 후에 장요근과 대요근을 강화하는 장요근 트레이닝을 시작해보자. 장요근 트레이닝으로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고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다. 장요근을 풀어주고 베이비 스텝을 하면 효과가 커진다. 장요근 트레이닝 1. 장골근편. 우선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를 만든다. 상반신을 앞으로 숙이고 등이 굽지 않도록 한다. 두 발 사이를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린다. 앞뒤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엉덩이를 내밀고 체중을 뒤쪽 다리에 싣는다. 다음으로 앞에 다리를 들어 올려 30초를 유지한다. 상반신은 움직이지 않고 몸을 지탱하는 다리 쪽의 엉덩이는 내민 채로 유지한다.
몸을 지탱하는 쪽 발에 무게 중심을 둔다. 30초 동안 유지한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한다. 장요근 트레이닝 2. 대요근편. 우선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상체를 똑바로 유지한다. 두 발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린다. 뒤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도록 한다. 다음으로 앞에 다리를 들어 올린다. 앞에 다리는 바닥에서 1cm 정도 뜨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앞에 다리를 넣었다가 다시 앞으로 내민다. 이 스윙을 반복한다. 왕복 20회 정도 실시한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한다. 의자를 잡고 해도 된다. 20회가 힘들다면 10회부터 시작하자. 베이비 스텝. 엉덩이 근육의 스위치를 켰다면 베이비 스텝을 시작해보자. 아기가 일어설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훈련이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다. 스텝 1. 누워서 천장 보기. 아기는 태어난 직후에 천장을 보고 누워있다. 스텝 2. 옆으로 눕기. 몸을 뒤집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스텝 3. 엎드리기. 바닥을 향해 돌아 눕는다. 스텝 4. 네 발로 기기. 손과 발을 이용해 긴다. 스텝 5. 앉기. 균형 감각이 향상되면 똑바로 앉을 수 있다. 스텝 6. 무릎으로 서기. 엉덩이 힘이 생기면 무릎으로 설 수 있다. 스텝 7. 서기. 마지막에는 서서 걸을 수 있다. 베이비 스텝 포인트.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숨을 계속 내쉬면서 자세를 유지한다. 유지가 어려울 때는 평소대로 호흡한다. 스텝 1에서 스텝 7까지 하나씩 순서대로 실시한다. 훈련 중에는 배를 넣고 소변을 멈추는 듯한 감각을 꾸준히 의식한다. 이 책의 소중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엉덩이 스트레칭을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이 점 너른 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평생 걸을 수 있는 엉덩이 건강법 읽어드렸습니다. 죽기 전까지 누워있지 않고 마음껏 원하는 곳에 가고 싶다면 엉덩이 근육부터 단련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책에서 알려준 트레이닝법도 매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